집값 얼마나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20에서 30%, 최대는 40에서 50%까지 보고 있습니다. 뭐 떨어지는 이유는 뭐 뭘로 가장 큰 일단 요인은? 저희 저 국내 내적인 요인도 있고요. 외적인 요인도 뭐 아시지만 미국 금리 인상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또 중국발 또 버블도 지금 꿈틀거려가지고 그건 뭐 외부 요인이니까요. 만약에 그게 터진다 그러면 말씀드린 최대폭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내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제 안 터지고 잘 연착륙을 하면 20-30% 선에서 조정해서 끝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내부에서도 뭐 요즘 뭐 PF 얘기도 나오는데요. 가계부채 중에 이제 영끌하신 분들 이런 게 좀 터진 거나 이렇게 좀 순환이 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좀 자체적으로도 한 30-40%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직 사실은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폭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에서는 강남 불패, 반포 불패, 그래서 고가 주택은 별로 떨어진 거 아니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게 거래량 감소에 의한 착시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뭐 그분들 입장에서 일견 맞습니다. 근데 거래량 감소에 대한 착시 현상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사실 부동산을 공부하시거나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사실 수준 이하의 답변이죠. 거래량 감소는 당연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지. 왜냐하면 매물이 물론 없다라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예를 들어드리면 매물량이 지금 6만 개에서 6만 5천 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전월세 매물도 또 아파트만 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그 말씀은 좀 제가 볼 땐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가격 부담에 대해서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다 합리적으로 이게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좀 거래량이 살짝 줄어드는 시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택 구입 부담에 대한 부담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수요 심리는 더 축소하게 되고, 그게 이제 역대 최저치의 거래량 감소라는 수치로 이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들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실제 시장에 있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릴게, 거래량이 주는 것이 매물도 줄면서 준다면 그분 말씀 맞지만 지금 그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걸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100이면 무조건 사도 되는데 100까지 내려간다는 건 50%거든요. 지금 서울 예를 듭니다. 제가 보니까 한 130에서 140 사이, 130, 140. 더 많으면 120. 이때 수치에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140까지 내려오면 일단 30% 조정된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시장이 조금 더 내려갔을 때는 내가 사도 되는 자기 자산 상황에 맞춰서 매수 준비를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보고, 근데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다른 이유들 때문에 더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120을 저는 마지노라고 봐요. 그래서 130, 140 선에서는 구매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봐서 그 수치를 처음 보시고, 그때가 이제 주택 매수 타임 같아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그 두세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락 요즘 전망하고 계신데 도대체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진 걸로 보시나요? 보통 제가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40% 정도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좀 빨리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떨어진 거를 보면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서 떨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은 지금 아직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급매물들이나 뭐 한간에서는 이게 이제 뭐 증여다, 뭐 직거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완전히 뭐 하락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이제 하락장 초입에 들어가서, 하락장 초입이다. 그러니까 하락장으로 진짜 이제 돌입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매도 관점으로. 근데 지금은 버티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더 이제 무너지게 되면 이제 하락 거래가 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하락 거래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장은 어느 정도 더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거의 가장 길죠. 네. 저는 이제 하락장이 보통은 한 5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V자 반등이 아니고 U자형 반등이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더 옆으로 기는 구간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이 구간까지 치면은 한 7년 정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상반기만 하더라도 사실 하반기에 전세 대란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도 있었어요. 그 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전세 시장을 보는 게 전세 입주 물량인데 네. 서울 아파트가 작년에 3만 가구, 올해 2만 4천 가구, 내년에 1만 3천 가구가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 수요가 한 4만 7천 가구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전세 뭐 난이 있을 거고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 맞아 떨어졌고 또 뭐 내년에 보면 또 아직도 내년에 이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입주 물량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전세나 입주 물량을 너무 그냥 절대적인 걸로 보시는데 네. 입주 물량 굉장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아요. 실제로 세종은요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요. 근데 시장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잖아요. 아니 그분들 말씀대로 하면 세종은 지금 폭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주 물량 지금 이미 분석 기본 원인을 가지고 잘못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물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승장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아예 효과가 없어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이제 효과가 좀 납니다. 예. 이 입주 물량은 어쨌든 이제 공급이 조금 더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락 이것도 일종의 2차 요인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입주 물량도 하락 요인이고 같이 맞붙이잖아요. 그럼 이제 효과가 크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이나 이런 데들이 입주 물량 몰리니까 갑자기 진짜 갑자기 뭐 시장이 돌변하듯이 이렇게 쏟아지는 게 이제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값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집값이 과연 뭐 얼마나 언제까지 좀 떨어진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희가 전망할 때는 코로나 이전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집값이 갈 가능성이 높고 2019년 뭐 18년 뭐 2019년 말, 2020년 초 뭐 이 정도 수준. 이미 일부 지역은 그 정도까지 가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 수도권만 보면 최근 2년간 코로나 기간 동안 지수가 평균적으로 한 40~50% 올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락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 30% 정도 하락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당시의 가격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그렇게 떨어지면 쉽게 말해서 바닥이냐. 집값이 그러면 그 이후로 오를 거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하고 뭐 전체적으로 금리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한 20~30% 떨어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도 충분하다. 근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바닥을 찍는 시기? 시기는 예측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저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로서 장기적 전망은 사실 어려우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시점을 찍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게 근데 내년 뭐 상반기냐 하반기냐 이렇게 예측하기는 솔직히 좀 힘들죠. 그런데 한 가지 뭐 이따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 명확한 건 집값이 충분히 떨어졌다는 시그널은 집값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회복할 때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 거래량이 다시 회복할 때. 네, 그때가 집값의 일종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뭐냐면 집값이 충분히 떨어지면 누군가 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점. 근데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거래량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가격이 사실 뭐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본인의 이제 자금 여력에 따라서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인식이 좀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가 될 수가 있고 쉽게 말해서 금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안 오르고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아니면 뭐 대출을 많이 해서인가 규제 완화가 돼서 뭔가 살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거래량이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원인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황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예를 들어서 뭐 꼭 금리가 낮아져야 집값이 이제 반등할 거야라고 고정시켜 놓으면 그런 변화를 못 읽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원인이든 그게 가격이 떨어지든 주변 상황이 변하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회복하는 구간을 실제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 집값이 과연 뭐 서울이 많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 수도권, 지방 뭐 이게 지역별로 좀 어떤 양상을 좀 보인다고 봐야 돼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숫자를 분석하는 사람인데 숫자를 잘 분석해 보면
독특한 특성이 하나가 변하지 않는 특성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많이 오른 곳이 많이 빠지고요.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요.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빠지고 빨리 빠지는 지역이 세종이요. 세종시는 왜 이렇게 빨리 많이 빠지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도 보면 구별로 보면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지역은 유난히 덜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지고 그리고 향후에도 많이 빠지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특히 한국의 부동산에 있는 거고요. 미분양이 증가하는 거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데도 부정적입니다. 미분양이 증가할수록 가격 하락폭을 키울 수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재건주택이 커지고 그래서 새 아파트도 가격이 그러니까 심지어 팔리지가 않는데 기존의 주택의 가격을 오르리 만무하죠. 그래서 미분양도 사실은 시장의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장 주시하는 건 미분양 증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만 해서 10,000 가구였는데 지금 40,000 가구면 4배가 증가한 거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건 속도의 문제인데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미분양이 증가하면 이제 건설사들이 분양을 줄이면 다시 연착륙하고 뭔가 좀 순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건설사들이 공급하기 좀 어려운 여건으로 가고 있는 건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동안 가격이 오르면서 쉽게 말해서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하려고 땅을 많이 사놨어요. 네, 그렇죠. 사둔 땅을 좀. 그렇죠? 땅을 사놨는데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되면 땅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땅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다 대출 받아서 사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금리가 막 엄청나게 오고 심지어 최근에 PF 문제도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조건 분양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분양하는 거하고 분양을 연계시켜서 이자 비용 증가하는 거하고 두 선택 사항이 있는데 박 기자님 생각하시기에 건설사 사장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빨리 하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갖고 있는 건 이자 비용 내는 건 무조건 그냥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분양해서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분양 물량이 오히려 많아질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올해 내년 한 2월, 3월까지 지금 17만 가구가 전국적으로 예정돼 있어요. 내년 2월, 3월까지요? 예. 예. 근데 여기서 미분양률이 예를 들어서 20%만 나와도 그럼 얼마입니까? 갑자기 거의 3만 5천 가구가 미분양이 증가해요. 그럼 우리나라 미분양이 8만 가구 정도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리스크가 큰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 분양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구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상반기에만 90%가 초기 분양률이었어요. 근데 지금 초기 분양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5%예요. 100채 분양하면요. 15채가 분양돼요. 근데 쉽게 말해서 제가 15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 계약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분양시장이 지금 위축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차원에서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불가피하게 또 증가하고 그게 또 전체 부동산 시장의 위축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